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원은 경남의 그 수부 도시로서 산업과 행정의 중심지이며 경남의 심장부 같은 곳입니다. 경남시군 어느 도시에든 창원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광역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할 수구도시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10년이 뒤늦게 필요하고 있는 김해 창원 간 비음산 터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대 의회는 물론 11대 의회가 개원하고 이종호 의원을 비롯한 김해 출신 의원들이 줄기찬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이해 충돌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0년 경남발전연구원 용역에 따른 경상남도 중장기 수부도시 광역도로정비계획 최종보고서에서 BC 1.84로 천주산터널, 비음산터널, 제2안민터널에 대한 검토 결과 1순위 사업으로 비음산터널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창원시에서도 지금 그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작년 연말에 연구 발표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연구 자료가 발표가 되었나요?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창원시의 반대 이유를 보면은 차량 증거로 인한 환경 오염이 된다. 그리고 또 아파트 값이 하락된다. 또 기미로의 인구 유출이 돼서 100만 이상의 특례시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보면은 환경오염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창원 터널이 그 아침 저녁으로 밀려가지고 매일 지금 10년 넘게 정체되고 있는 데서 환경오염이 더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은 환경오염은 지금 또 오늘도 대기 먼지가 엄청나게 지금 미세먼지가 심한데 그런 거는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아파트 값도 당연히 내려야죠. 아파트 값도 자꾸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는 인구 유출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 특례시 때문에 아마 인구 유출된다라고 아마 현 시장님께서 아마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비음산 터널 문제만 해도 지금 이게 10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되어 왔는데 인구 유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인구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와 도에서도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김해 쪽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계속 비음산 터널을 뚫자라고 하고 있고 창원시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 와가지고 계속 비음산 터널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했었는데 답변은 늘 뻔한 답변이었습니다.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저 본부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1시간 이내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창원 수부도시로서 행정 중심 도시로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을 개설하다 보니까 비음산 터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도로망 확충과 비음산 터널 조기 착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중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창원 광역교통망은 현재 관련 법령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국지도 5개년 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된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통해 연차별 지방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남 전체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창원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도로망 확충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음산 터널은 2006년도 대우건설에서 창원시와 김해시 진례면을 연결하는 민자 사업으로 김해시에 제안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창원시가 시내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자 대우건설은 당초 계획된 창원의 토ල් IC를 사파 IC로 변경하는 제안을 우리 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 그리고 사업 제안자와 수차례 협의를 해왔으나 양시의 입장차로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비음산 터널이 동부 경남 발전과 창원 터널의 교통난 해소 등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염산 터널 개설과 관련해서 발전연구원과 민간 사업자의 경제성 분석에도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염산 터널은 창원시와 김해시가 사업 추진을 합의해야 되고 또 비염산 터널 개설에 따르는 건설 보조금과 보상비 등 재정적 부담 해소와 창원 부산 간 도로 통행량 감소분에 대한 손실 보전 등 재정 부담 문제가 있어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염산 터널은 경남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방적으로 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좀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매번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매번 듣는 이야기고 형제가 싸움 다투면은 부모가 이렇게 중재를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느 한편을 둘 수 없다는 건 맞지만은 그렇게 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때까지 지금 그 이야기만 지금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사실은. 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창원시하고 김해시를 불러가지고 같이 회의도 많이 개최를 했었는데 창원시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는 반대가 심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익히. 그래서 뭐 시의회에서도 뭐 반대 의견도 표력하고 했지만은 안 되면 같이 이렇게 뭐 자리를 해서 시의회라든지 양시의회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들을 좀 모색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인구 유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반대한다는 것은 경상남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권을 침해하는 상당히 우려된다 그 말이죠. 동부 경남인들 김해 55만, 양산 35만, 그 주변에 100만 명이 창원으로 수부도시로서 올 수 있는 여건들이 보면은 정병터널하고 지금 여기 불모산 터널하고 창원 터널 이 세 가로 넘어오는데 상당히 좀 어렵다. 사실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대해서 좀 적극 좀 보완해 주시고, 2023년 김해에서 전국체전이 유치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김해는 14종목을 이렇게 유치를 하고 창원에서는 9종목을 유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23년과 이렇게 발 맞춰서 우리가 전국체전 유치하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로서 비염산 터널이 이 유치와 함께 착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또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기조실장입니다. 실장님, 공무원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의회 입성해서 제가 또 뭐 이렇게 공무원 조직 관련해가지고 편차가 맞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의도 한 적이 있는데 예. 이번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표에 보시면은 작년에 제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저 자료를 받았을 때도 똑같았고 지금도 18년 12월 31일자도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저 자료가. 보시면은 시와 시, 군과 군 간에도 지금 이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은 사실 어떤 군에는 키워야 될 인구가 주민수가 48.5명, 50명도 채 안 되는 군이 있는가 하면은 군 지역에서도 보면은 100명이 넘는 주민수를 이렇게 공무원 1인이 키워야 되는 그런 군도 있습니다.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300명이 넘는, 공무원 1인당 300명이 넘는 인원을 키워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도 제가 공무원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 주민을 한 사람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금년까지도 해서 지금 거의 변화가 없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뭐 지역 특성상 땅이 넓으니까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지역 특성상 또 뭐 집이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무원 조직은 갖춰야 된다, 그런 또 논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작은 도시지만은 뭐 체육과 문화재과 관광과 뭐 다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시하고 시, 군하고 군에도 이렇게 편차가 배가 이상 나는 그런 시군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지역에서는 야근까지 해가면서 8시, 9시까지 잔업을 해야 하는 부서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어떤 부서는 땡하면 집에 가는 부서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금년에도 보면 소방직 495명을 비롯해서 2,000명 넘게 지금 신규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기존에 있었던 공무원들을 조정을 좀 해가면서 부서도 통폐합할 수 있잖아요. 체육과 문화재과 관광과를 뭐 체육 문화 관광과로 줄여가지고 공무원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노령 인구가 많은 군 지역 같은 데는 뭐 노인의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들 전진 배치시키고 의료 공무원들을 좀 많이 좀 증원시켜가지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조직을 좀 개편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률적인 그런 뭐 무슨 부서를 계속 두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답변 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이 사실은 공무원 조직을 꾸려나가야 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큰 문제점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안을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또는 공무원 수가 너무 넘쳐나서 도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저번하고 답변이 똑같습니다, 지금. 워낙 중장기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고시원에서 구급 공무원 치려고 사수 해가면서 구급 시험 들어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공무원 순호도 직업 순위 중에 1순위가 공무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는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인 그런 나라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있는 조직들도 적절하게 개편을 잘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해가지고 물론 행안부에서 물론 시군의 공무원 정원수를 조정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기조실장님 같은 분 같으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시나고로 해서 적절하게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수를 적시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조직이 원활하게 우리 시군에 있는 도민들인데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재정비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